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에서 2교시 이번 수업 시간에는 그 파이썬을 설치하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이썬 설치를 하기 전에 파이썬 언어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이제 기도 반 로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파이썬 언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9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뭐 실제 태어난 거는 꽤 시간이 됐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니까, 그리고 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최근에 약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 사용 인구가 늘어났었는데, 파이썬은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이제 하나이니까 이 파이썬만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는데, 이게 특징 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아주 쉽다는 겁니다.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일종의 랭귀지 언어잖아요. 언어다 보니까 이제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언어를 익히는 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뭐 C나 C++ 프로그램, 뭐 포트란 뭐 이런 언어들은 한번 익혀가지고 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한테 아주 익히기가 편하다 보니까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여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쉽게 익히지만은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검색을 해보면은 이미 그 목적에 맞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의 그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 그 라이브러리를 찾아내는 게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겠지만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 특히 이제 뭐 딥러닝이라고 하는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딥러닝 분야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게 바로 이제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파이터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 프레임워크들이 전부 다 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오픈소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를 얼마든지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썬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파이썬이 그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파이썬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성능상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요. 성능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파이썬 저희 연구소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파트만 C 언어나 뭐 이런 걸 다른 언어로 만들어서 그걸 파이썬하고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도 알고 C 언어도 알고 뭐 자바도 알고 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냥 뭐
프로그램을 처음 해본 사람은 뭐 파이썬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뭐 다른 언어로 뭔가 특정 부분을 만들거나 이런 게 이제 힘들겠지만, 이제 과거부터서 이미 C 언어나 자바로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은 속도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언어로 만들고 그거를 요 파이썬에서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속도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요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초보자한테 배우기가 아주 쉬운 언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이브러리가 워낙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라는 소리 자체는 생산성이 뛰어나다고 결국은 이제 연관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제 처음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파이썬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제 코딩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건 지금부터서는 이제 여러분들 PC에 파이썬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파이썬을 구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으로 스터디, 학습을 하면서 파이썬을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게, 파이썬에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한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을 해서 스터디를 하려면은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자기 PC에다가 일단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코딩 작업을 하는 도구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에디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에디터를 설치하는데, 그 에디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은 이유가 학습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실제 저처럼 이제 연구자들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사실은 주피터 노트북보다는 뭐 파이참이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처럼 학습을,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피터 노트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방법 구축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스터디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같이 해볼 텐데요. 먼저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죠. python.org라고 하는 이쪽에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python.org에서 들어가 보면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서 보면 지금 현재 버전이 3.8.3이 가장 최근 겁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걸 이제 다운로드 받는데, 이제 운용체제 버전에 따라서, 운용체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이제 윈도우 10과 같은 그런 운용체제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다른 운용체제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운용체제 버전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이 버전이 약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파이썬 처음 하는 친구라면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파이썬을 잘 활용하고 있던 친구라면은 파이썬 2.x 버전이 있고 2.7과 같은 이런 2.x 버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는 3.x 버전이 있는데,
파이썬 프로그램은 2.x하고 3.x 사이에 여기에 그 상호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그러죠. 보통은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이썬 2.7 버전으로 쓰고 있는 친구는 그냥 그거 계속 쓰시면 되고요. 새로 하는 친구라면은 3.8.3 요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라이브러리도 2.7대 버전하고 3.x대 버전의 라이브러리가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3.x대 버전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아무튼 파이썬 3.8.3 요거를 이제 여러분 PC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요거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스터디할 때는 그 무료로 스터디할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추천드린 거는 요 사이트를 제가 추천합니다. 위키닥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요 위키닥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점프 투 파이썬이니 파이썬을 배우는 뭐 알고리즘, 왕초보를 위한 파이썬을 이용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천책이고 여기 안에 검색을 해보면은 파이썬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점프 투 파이썬. 이건 책으로도 이미 출판돼 가지고 팔리고도 있습니다. 책으로도 팔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구매하기가 5,000원 있는데요. 요거는 그 책하고 똑같은 내용을 그냥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냥 여러분들 스터디해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 파이썬 설치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이때는 이제 파이썬 3.7.3 버전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죠. 이게 이제 패스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패스 부분을 처음 운영체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이게 사실 여기 실행 커맨드에서 커맨드 해가지고 나오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패스하고 친 다음에 리턴 해보면은 쫙 뭐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뜨는데요. 이거는 개인용 PC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PC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설치할 때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의 패스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제 그 PC에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했을 때 그 명령어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렇게 찾는 그 리스트가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패스에 적혀져 있는 요 위치에서 해당되는 명령어가 있는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명령어가 요 패스 안에 없으면은 못 찾겠다 하면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PC 운영체제 이런 거를 잘 하는 친구라면은 이걸 안 하고 뭐 따로 직접 매뉴얼로 사람 손으로 직접 바뀌어도 되지만은 잘 모른다면 그냥 이거를 체크해 가지고 요거를 해놓은 다음에 설치하는 게 아주 편합니다.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주의라고 써놨는데요. 일단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설치됐느냐를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느냐 하면은 파이썬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바로 했을 때 이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지금 3.8.3을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파이썬을 딱 아무 데서나 이 파이썬을 쳤을 때 이 화면이 나오면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패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은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어쨌든 파이썬을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파이썬이 끝나고 나서 설치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요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피터 노트북도 설치하는 게 이 주피터 노트북이 이제 있는 위치에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pip install jupyter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요 윈도우 커맨드 화면에 들어간 다음에 아까 요 파이썬이라고 쳐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요. 이게 요 화면에서 나오는 커맨드가 컨트롤 Z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하고 Z를 동시에 누르는 거죠. 그 컨트롤 Z 누르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pip install jupyter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리턴을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되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여기 이미 이제 인스톨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안 가져오는데, 아마 처음 이걸 하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설치할 거냐 뭐 이런 걸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yes를 치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납니다. 자, 이거는 PIP를 조금 업데이트하라고 하는 건데요. 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PIP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자, PIP가 설치가 됐으면은 PIP가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가 됐으면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는데, 이게 크게 주의할 사항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할게요. 하나는 요 주피터 노트북은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장 적절하게 잘 동작을 합니다. 근데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크롬 브라우저를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기 해당되는 PC에 디폴트 브라우저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디폴트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왼쪽 PC 화면 왼쪽에서 윈도우 화면에서 이 설정 부분에 보면은 앱이 있습니다. 이 앱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기본 앱이 나옵니다. 기본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웹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바로 이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으로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크롬. 그래서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어야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 처음 실행될 때 자동적으로 그 크롬에서 실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일반적으로 윈도우 10이 깔려 있다 그러면은 윈도우 10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걸 하더라도 동작은 합니다. 동작을 하는데 나중에 약간의 에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처음 할 때부터 그냥 디폴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해놓는 게 편합니다. 그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실행 위치인데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때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한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이제 뭐 파일 이런 걸 저장을 할 텐데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 위치를 잘 모르고 아무 데서나 막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연습했던 프로그램 짰던 이런 소스 파일이 어디에 있지 하면서 이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실행 위치를 미리 자기가 잘 들어가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실행을 하느냐 하면은 cd 여기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죠. 자, 이게 저는 워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워킹이라는 말을 다 쓸 필요 없죠. 그냥 W하고 그 뒤에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제일 앞부분이 W로 내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바로 들어가 있죠. dir cd 여기서도 저는 지금 이 디렉토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굳이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06만 하고 여기 뒤쪽에
이렇게 한 다음에 리턴을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 파일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PIP를 이용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했다면은 이게 이제 명령어가 먹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하고 나서 리턴을 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딱 떴죠. 그럼 방금 전에 해당되는 그 디렉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보통은 이제 아무것도 처음으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습을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처음 프로그램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화면에서 오른쪽 요 부분에 보면 New가 있습니다. New 클릭한 다음에 파이썬 3를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소스 파일을 코딩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 실습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하기 전에 요 파일을 이제 소스 파일을 만들면서 그 소스 파일의 파일 네임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33 해가지고 리네임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방금 전에 테스트 33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게 이제 생성이 새로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 화면인데요. 이 화면의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요 네모 박스가 나오는 요걸 쉘이라고 부릅니다. 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요 하늘색 화면하고 요 녹색 화면 요 두 가지 화면 색깔이 이게 나오는데요. 클릭을 요 바깥 요 부분을 하면은 하늘색인데 이게 이제 커맨드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부에다가 했으면 이게 에디터 모드고요. 요 각각의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꼭 이거는 알아둬야 된다는 것만 할게요. 먼저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커맨드 모드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가 A, B, X, O 요 네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보면 이게 뭐냐에 대해서 봅시다. 요 커서가 요 커맨드 요 바깥쪽 여기에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소문자 요 A를 클릭을 여러분 키보드에서 A를 눌러봅니다. A를 눌러보면은 자 보시면은 A는 어버브입니다. 어버브 그러니까 위쪽이죠. 위쪽이니까 지금 현재 쉘에서 그 위쪽에 새로운 쉘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게 어버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게 B를 해보죠. B를 하면은 자, 밑에 생성됐잖아요. 이게 빌로우입니다. 빌로우. 밑에 생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뭐냐?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게 X를 한번 눌러보죠. 자, 없어졌죠. 삭제입니다. X. 자, O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커맨드 모드에서 사용하는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O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다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20을 넣은 다음에 프린트하라. A 플러스 B의 한 값을 프린트하라. 이런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짰으면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요 실행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에디터 모드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실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컨트롤 엔터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뭐가 다른지 봅시다. 자, 이걸 해서 실행을 하려면은 이 커서가 요 쉘 모드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쉘. 이 에디터 모드 안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 하면은 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결과가 여기에 딱 나옵니다. 이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터디하기에 좋다라는 게 프로그램을 짜면은 프로그램 엄청 길다랗게 쭉 짜질 텐데 스터디할 때는 조금씩 해봐가지고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쉘 단위로 실행이 됩니다. 이게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20이 아니라 30을 한 다음에 커서가 여기 이 내부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자 보시면은 10, 30을 더했으니까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안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죠. 이 숫자는 이제 실행되어진 순서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이 순서도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시프트 엔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40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이제 50이 나와야 될 텐데 이제 시프트 엔터를 한번 해보죠. 시프트 엔터를 치면은 자 어떻게 됐죠? 해당되는 쉘의 내용이 실행이 됨과 동시에 밑에 새로운 쉘이 나타났죠. 즉 시프트 엔터라고 하는 것은 그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빌로우를 한 것과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프트 엔터가요. 바로 이게 이 정도는 이제 실행 모드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는 크게 이제 알고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밑에다가 새로운 쉘을 만들려고 할 때는 아까 여기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B를 누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바깥의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따당. 예, 더블 클릭하면 새로운 쉘이 또 만들어졌죠.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놓고는 X를 누르면 삭제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O라고 하는 말의 커맨드의 의미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 물론 이제 여기는 지금 에디터 화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고요. 커맨드 모드에서 영문 소음 O를 눌러보죠. O. 딱 하면은 어떻게 됐죠? 자, 요 실행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닫혔잖아요. 클로즈 됐죠. 여기 클릭하면 다시 나왔죠. 요 기능이 요 O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50이라는 거 딱 한 줄이라서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게 실행된 결과가 굉장히 길게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밑에 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요 위에 프로그램했던 걸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커버리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O를 눌러가지고 요 실행된 결과 화면을 이렇게 닫으면은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데 쓰기 위해서 O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할 게 여러분들 아까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소용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주석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즉 주석 처리된 부분은 실제 프로그램 실행은 안 되고 사람이 나중에 이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하는데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키보드 화면에서 즉 아까 쉘 화면에서 이제 주석 처리하려고 하는 두 가지 두 줄을 이제 주석 처리한다라고 했으면은 이 두 줄을 그냥 선택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보드 화면에서 컨트롤 슬래시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슬래시를 하면 지금 본 것처럼 앞부분에 샵이 나오는데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주석 처리는 이 샵이 주석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이 샵 부분은 실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간단한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0을 넣고 또 A에다가 20을 넣고 B에다가 아니요 프린트 A를 하라. 자, 이 경우에 이제 딱 생각해 보면은 A에다가 처음에 10을 넣었어요. 그러다 A에다가 다시 또 20을 넣었어. 그러면 지금 프린트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넣었던 요 20이 프린트 될 겁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해보죠. 자, 20이 됐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A에다가 10을 넣은 걸 프린트 해보고 싶어요. 그럼 요거를 요 부분을 주석 처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요 부분이 주석 처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엔터를 해보죠. 여기 이제 10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럼 컨트롤 엔터. 자, 10이 닿죠. 바로 이게 주석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컨트롤 플러스 슬래시. 바로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컨트롤 플러스 슬래시. 그래서 이게 토글 됩니다. 처음 할 때는 이제 주석이 처리됐는데 다시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없어지죠.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다시 생기고요. 이게 주석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가장 기본적인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 방법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파이썬 설치를 했고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린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다가 여러분들 보이는 요 모니터 화면에다가 뭔가를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프린터하기를 출력하기를 원하면은 요 프린터 함수를 씁니다. 프린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터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프린터 안에 어떤 텍스트 화면을 출력을 하려면은 이렇게 다운표를 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겹 다운표를 쳐도 되고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이 이렇게 홀 다운표를 쳐도 됩니다.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은 두 가지가 다 프린트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린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한 가지. 자, 거꾸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프로그램 안에다가 집어넣으려면은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볼까요? 여기 떼댕 하면은 새로운 쉘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에다가 인풋 하나의 숫자. 자, 이렇게 딱 했다.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해볼까요?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는 키보드를 통해서 뭔가를 프로그램에게 입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2라고 했어요. 12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프린트 12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12를 치고 나서 엔터를 딱 하면은 자, 보면은 프로그램 안에 내가 인풋 해가지고 A에다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서 12가 이렇게 프린트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실습을 할 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 교시를 끝마치겠습니다. 이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입력을 받는 것은 숫자로 입력이 안 됩니다.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항상 캐릭터로만 입력이 됩니다. 즉 문자로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A에다가 숫자 하나 넣고 자, B에다가도 숫자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프린터 A하고 여기에서 C에다가 A 더하기 B를 했어요.
그리고 프린트 C를 하라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A에다가 숫자 하나 넣고 B에서 숫자 하나 받은 다음에 A와 B를 더한 숫자가 C에 들어가서 이게 C가 프린트 되면 정상적이겠죠. 자, 한번 이걸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엔터가 있죠. 자, 하나의 숫자 2를 넣었어요. 또 하나의 숫자 2를 넣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3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뭔가 이상하죠. 엉뚱한 10이라고 하는 게 엉뚱한 게 지금 출력이 됐죠. 제대로 동작 안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A하고 B에서 이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캐릭터, 스트링, 문자로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한 거예요. A 더하기 B는 이거 숫자만이 이런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숫자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자로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여기에 하나하나가 문자예요. 문자. 여기 A 더하고 B가 A라고 하는 곳에 1이 들어갔고 B에서 2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가 두 개의 문자가 합해져 가지고 나란히 1, 2 이렇게 프린트 된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입력받은 숫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테저라는 거를 프로그램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입력받은 게 이게 인테저다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엔터 다시 2라고 2를 해가지고 하면은 자, 이번엔 이제 3이 정상적으로 나왔죠. 요 동작, 즉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는 항상 문자로 읽어드린다. 따라서 요 문자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항상 앞에 요걸 변환해주는 요 인테저 혹은 만약에 실수 값으로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플로트라고 하는 이 변환해주는 요거를 꼭 써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교시에서는 파이썬을 설치했고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건 프린터 함수를 써야 되고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인풋을 써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습으로 방금 전에 여러분 봤던 이런 걸 통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실습을 해보시고요. 3교시에는 이제 변수에서부터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